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개념 정리를 할 텐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스님과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도 이런 상황이 낯선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에서는 뭘 공부를 할 거냐? 첫 번째 단원에 다항식의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 단원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울 것은 다항식의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뭘까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나머지 정리. 중학교 때 듣지 못했던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나머지 정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중학교에서도 우리가 인수분해는 많이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다항식에서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다항식의 연산이냐? 왜? 네.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냐? 자, 다항식이 뭘까요? 다항식이. 그렇지. 다항식은 단항식의 합이다. 그럼 단항식이 뭘까요? 단항식이라는 것은 문자가 숫자가 뭐로만 연결되어 있는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단항식입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항식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단항식의 합으로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을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사칙연산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같이 보셔요. 자, 교과서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처음에 되어 있고 다항식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을 정리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차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그렇죠. 어떻게 점점 내려오게끔 정리를 하는 거고, 오름차수라는 것은 차수가 점점 어떻게 올라가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내림차순이가 그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는 X가 1차, 2차, 0 이렇게 되니까 차순을 정리해라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차수가 작은 거 x가 하나도 없네, x가 하나 있네, x가 두 개 있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다항식 2x의 제곱 플러스 xy 3성 마이너스 3x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미지수가 문자가 지금 x, y 두 개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에 대해서 요걸 제시를 해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차수가 높은 거에서 점점 내려오라는 거죠. 그럼 얘는 x가 3개 있고 1개 있고 2개 있고 없고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면은 3개 있는 것부터, 그 다음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것부터, 그 다음 몇 개? 1개 있는 거, 그 다음 뭐? 없는 거.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y는 없어요. 0. y는 3개, y는 2개, y는 1개, y가 없어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라 그러니까 y가 3개 있는 것부터, 그 다음 y가 몇 개? 2개 있는 거, 그 다음 y가 몇 개? 1개 있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은 x가 있는데 더하기를 하면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2x. 그렇지. 그럼 x가 있는데 곱하기가 있어요. 어떻게 했나요? x의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똑같이 2가 나왔지만 x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불러줬을까요? 얘는 개수라고 불러줬고요. 위에 조그맣게 쓰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줬나요? 차수라고 불러줬어요. 그럼 여기에 동류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개수는 아니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동류항 계산은 개수로 했었어요. 그런데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된다? 동류항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자, 다항식이랍니다. A와 B가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다항식이지.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다항식을 더해 보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적어보자. 교과서 보면서 하세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B라는 것은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이죠. 자, 동류항을 찾아줘야 돼. x제곱, x제곱. 그렇지, x제곱.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찾아라는 거죠. 개수. 앞에 있는 숫자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xy 개수 찾아보자. 3 빼기 1. y제곱 개수 찾아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면 동류항을 찾았으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라. 2 더하기 1은 3. 3 빼기 1은 2.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쭉 나열해서 쓰는 것을 가로셈, 밑으로 쓰는 것은 세로셈. 자, 세로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셈을 할 때는 동류항끼리 짝을 맞춰서 적는 것이 훨씬 똑똑한 거죠. 그래서 세로셈을 할 때는 동류항을 찾아서 적는 것이 포인트. 그러면 동류항 2 앞에 있는 개수 1 더해주면은 뭐? 3. 앞에 있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 2니까 뭐? 1. 세로셈으로 하든지 가로셈으로 하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빼기 한번 볼게요. 빼기는 뭐가 됩니까? 바꾸어서 더한다. 어쨌든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빼기는요,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것은 2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B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인데 얘를 어떻게 빼기 해라는 거죠. 자, 빼기는 뭐 해라? 그렇죠. 더하기를 하면 되는데 더하기를 해라는 거죠. 자, 빼기도 더하기를 해라는 건데 어떻게? 안에 있는 이 부호를 바꾸어서 더하기 해라는 거죠. 그럼 부호를 바꾸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를 부호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부호를 바꿔서 더해달라 이거죠. 그럼 x제곱, x제곱 동량 찾았는데 계수끼리 계산해라. 2 빼기 1. xy 동량 찾아서 뭐 계수끼리 계산을 해라. y제곱 찾아서 앞에 있는 계수끼리 계산을 해라. 그래, 계산을 하면은 2 빼기 1은 1, 3 더하기 1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로셈도 한번 해볼게요. 빼기는 어떻게 해라. 어쨌든 더해줄 건데 어떻게 더해줘라? 부호를 바꿔서 더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빼기 1은 1, 3 더하기 1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2번. A와 B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더하기와 빼기를 한번 해보셔요. 자, 선생님은 1번, 2번 중에서 1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교과서에 2번을 계산해서 나중에 우리가 볼 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셈도 있고 세로셈도 있는데 선생님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세로셈입니다. A라는 것은 x의 3성, 그 다음에 제곱이 나와야 되지 2x의 제곱, 그 다음 x가 나와야 되는데 x가 없으니까 자리를 비워두고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b라는 것은 3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네요. 자, 먼저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동량을 찾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계수끼리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럼 1 더하기 3은 4x의 3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니까 뭐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는 0이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빼기도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b는 자, 빼기도 더해주긴 더해주는데 어떻게 더해줘라? 여기에 있는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셔요. 자,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x의 3성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뭐 플러스 2x의 제곱 0 더하기 5니까 플러스 5x 3 더하기 6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셔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당식 A, B, C가 있는데 활동 1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를 계산해라. 그럼 A 플러스 B는 뭡니까? A를 먼저 보고 그 다음 B를 바라는 거죠. A를 먼저 볼게요. X의 제곱이 1개 있고 X의 제곱이 2개 있네요. 그래서 X의 제곱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는 거네요. 그 다음 5X 마이너스 X니까 X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4X 2하고 6을 더해주니까 8이 되네요. 자, B 플러스 A는 B를 먼저 보고 A를 바라는 거예요. X의 제곱이 2개 있고 1개 있으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X니까 플러스 4X 6이 있고 2가 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되나요? 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 결과가 어때요? 같습니다. 자, 우리가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서로 같다. 무슨 법칙이라 불러주나요? 교환 법칙이라 불러줘요. 그런데 왜 이 두 결과가 같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쉽죠? 어쨌든 x제곱이라는 동량을 찾아서 그 개수끼리 계산을 하는데 1 플러스 2나 2 플러스 1이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같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죠.
이 수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결합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그 결과를 한번 적어보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요. 교환 법칙과 똑같죠? 네. 결과를 교과서에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이번에는 다항식이 3개가 있네. A, B, C. 자, 1번 A-B 플러스 2C를 계산하시오. 자, 2번이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2번을 계산하는 게 좋겠지? 자, 2번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은 교과서에다가 한번 해보셔요. 자, 2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은 먼저 A가 뭐다 이렇게 표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까 먼저 여기에서 갈로를 풀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로를 풀어보았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그렇죠. 갈로 풀 때 부호 조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A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2B. C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니까 뭐가 됩니까? 이 부호를 다 바꿔주면 좋겠지.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부호를 바꾸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의 3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그치?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되지? 4X의, 엄마. 이거 조심해야 되지. 엄마. 뭐지? 그렇지. 동류항끼리. 네, 동류항끼리 그 위치를 같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여기다가 4x의 제곱이라고 적어주고 여기에는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c니까 뭐가 됩니까? 부호를 바꿔줘요. 부호를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가 되고요. 그 계산 결과는 동류항 없어요. 마이너스 x의 3성. 동류항 계산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4x의 제곱. 동류항 계산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얼마? 9x. 계산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나요? 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1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과서에 풀어와 주셔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문제 4번 이런 거 딱 보면은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읽기도 싫지. 그래.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요. 어떤 공장에서 요즘 마스크죠? 마스크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 X개를 생산하는데 들은 비용은 A1이고, 자, A는 비용. 자, 그 다음에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은 B1. B는 수입. 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상품 X를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 이익은 뭐죠? 들어온 거에서 수입에서 뭘 빼야 될까요? 비용을 빼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은 뭐? B 빼기 A가 되는 거죠. 자, B는 뭐였습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a니까 부호를 바꾸어 줘버릴게요. 여기에서 부호를 바꿀게요. 그래서 더해준다면은 b 마이너스 a는
동류항 계산해 주면 뭐가 될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네. 자, 계속해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 한번. 네,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였어요?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를 공부를 했는데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무슨 항을 찾아? 무슨 항을 찾아? 그렇죠. 동류항을 찾아라. 동류항을 찾아서 앞에 있는 뭐 개수를 계산을 해달라. 그러면 동류항이 뭔지 기억하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자, 빼기를 할 때는 뭐 항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 주세요. 이게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였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네요. 자, 곱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곱하기를 하면은 뭐가 2가 앞에 생기는 게 아니고 2가 어디에? 위에 생긴다는 거죠. 그럼 곱셈과 나눗셈은 요 뭐의 관계? 차수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차수. 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뭐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단항식의 곱하기 나누기를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단항식의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차수를 뭐 해준다? 여기 나와 있네. 차수를 뭐 해준다? 더해준다. 그래서 차수가 2고 1이니까 차수는 3. y 차수는 없고 3개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기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주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나누기를 한다면은 나누기는 어떻게 차수끼리 빼준다. 차수끼리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에 3이 있고 1이 있으니까 x는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y는 2가 있고 1이 있으니까 y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었어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 생각 열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x 플러스 a.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을 x라고 하고 이만큼은 a라고 하자. 이만큼은 y고 이만큼은 b라고 하자. 그러면 이만큼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xy.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ay.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bx.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ab.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a. 세로의 길이가 y 플러스 b는 결국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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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의 합이더라. 이거라는 거죠. 지금 곱하기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다항식의 곱하기 개념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자, 계산하는 요령을 익혀두는 게 좋다. 이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요령을 한번 익혀봅시다. 다항식의 곱셈은 무슨 법칙을 사용해라?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시오. 다항식의 곱셈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세요. 분배 법칙인데 2x를 여기 있는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그래서 2x를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분배 법칙 쓸 거고 3을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분배 법칙 쓴다는 거예요. 자, 분배 법칙 쓰는 방법 알죠?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숫자는 숫자끼리 2 곱하기 3이니까 6.
차수가 하나씩 많아지네요. 3승.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차수가 하나 많아지네요. 제곱. 2 곱하기 4니까 8. x. 요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3 곱하기 3은 9. 네, 차수는 그대로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차수 그대로 3 곱하기 4니까 12.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돼요. 가로셈으로 그냥 할게요. x의 3승은 동류항이 없어요. 그래서 6x의 3승 그대로 쓰고 x의 제곱 동류항을 찾았더니 네, 마이너스 4와 플러스 9가 있네요. 계산하면 뭐가 돼요? 5x의 제곱. x 동류항 찾았더니 개수가 6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6이네요.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건 아, 그렇구나 하고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을 선생님이 할까요? 문제 2번을 선생님이 할까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해줄 거거든요. 문제 2번이 낫겠죠. 자, 문제 2번 계산해 볼게요. 문제 1번은 교과서에 풀어주세요. 자, 문제 2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얘는 3개고 얘는 2개네요. 자, 3 곱하기 2예요. 항은 6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 3개를 2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2개를 3개로 이렇게 곱하기 할 겁니다. 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도 성립하니까 선생님은 문제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처럼 3x라는 것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 제곱의 분배부지 쓸 거고, 자, 한 번 더 2y라는 것을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 제곱의 분배부칙을 쓸 거라는 거죠. 자, 해볼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기, 단항식을 곱하기죠. 3 곱하기 2는 6, x 곱하기 x의 제곱은 x의 3승, 3 곱하기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9, x가 하나 많아졌어요. 3 곱하기 4는 12, xy의 제곱. 됐죠? 자, 두 번째 겁니다. 2 곱하기는 4. 이제는 y가 하나 많아지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xy가 하나 많아졌어요. 2 곱하기 4는 8이고 y가 하나 많아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분배부치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그랬죠? 동류항을 찾아주세요. x의 3승은 동류항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6. 자, x제곱 y 동류항을 찾아보셔요. 네. x제곱 y 있어요? 없네요. 마이너스 9. 그쵸? 그치? 여기서 이런 거 잘못하면 안 돼. 요거하고 어디에 동류항이 있니? 그렇지, 여기에 동류항이 있네. 여기 동류항이지? 그치, 동류항이에요. 그러면 동류항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뭐라고 적어야 될까? 마이너스 5라고 적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5. 자, 또 동류항 찾자. 12xy 제곱. 또 동류항 찾아보자. 또 뭐가 있니? 마이너스 6 xy 제곱 있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6xy 제곱 플러스 8y의 3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2번보다 훨씬 쉬우니까 1번은 교과서에 풀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 뭘 표시했을까요? 네, 이거 많이 본 거지.
곱셈 법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곱셈 법칙.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 자,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이 곱셈 법칙은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분배 법칙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왜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 곱셈 법칙을 기억해라 그랬냐면은 역으로 해서 뭘 할 거니까 인수분해를 했죠. 그쵸?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죠? 2차. 이제 고등학교는 이것처럼 3차에 대해서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해야 역으로 하는 뭘 잘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단원에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자, 중학교 때는 a 플러스 b 두 개짜리의 제곱이었는데 요거 보세요. 3개네요. 3개짜리 제곱은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놨네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얘를 2번 곱해라는 말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죠. 넓이. 그래서 넓이를 계산했더니 a 곱하기 a는 a 제곱, a 곱하기 b는 ab, ca 이런 식으로 했더니 자,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나오고 ab가 몇 개? 2개가 있고 bc도 2개, ac도 2개.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굳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하지 않고 조금 전에 했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도 돼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스님하고 한번 해볼까요? 많이 해봐야 이런 공식을 기억하기 편하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 A를 먼저 분배시킬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자, B를 분배 법칙을 시킬 겁니다. 그리 되면 뭐가 됩니까?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BC 이렇게 되죠. 자, C를 분배 법칙할 겁니다. 뭐 AC 나오고 BC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더하기 하세요. 되니까 A 제곱. 네, 동류항 없지. 그 다음에 다음 B 제곱 플러스 C 제곱. A, B가 지금 몇 개? 2개가 있네요. 그래서 2AB. AC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2AC. BC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B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자, 공식을 선생님 요거 지울 건데 공식을 기억 한번 해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같이 큰 소리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해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BC.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우리는 중학교 때 요 제곱만 했지? 삼성을 해봐라는 거예요. 삼성. 삼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A 플러스 B, 그렇죠?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3번 곱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2개는 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그러면은 분배 한번 해볼게요. 뭐 처음에는 A의 삼성, A가 점점 많아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많아지면 되나요?
b가 하나씩 많아지는, 여기에다가 b가 하나씩 많아지면 되지. 그래서 b가 하나씩 많아지네요. 자, 동류한 계산해 볼게요. 동류한 계산 어떻게 될까요? A의 삼성. 자, 이 동류항을 찾아보셔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3AB. 또 요 동류항 찾아볼까요? 그래서 3AB의 제곱 플러스 뭐 B의 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곱셈 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기억을 해라 그러는데, 파스칼이라는 굉장히 수학자가 있었는데, 파스칼이 이런 곱하기를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해놨어요. 자, 한번 봐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게 1, 1이니까 개수가 1 더하기 하면 2가 되죠. 중간에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A의 제곱 A가 없고, 뒤에서부터 B의 제곱 B가 없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플러스 B의 삼성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 2죠.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3. 2, 1이죠. 더해주면 얼마가 돼요? 3.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삼성, A가 제곱, A. 그 다음 뒤에서부터 B의 삼성, B, 제곱, B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성은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는 사성은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 4. 3 더하기 3이니까 6. 3 더하기 1이니까 4.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여기는 A가 사성, A가 삼성, A 제곱, A. 그 다음에 뒤에는 B 사성, B 삼성, B 제곱, B가 없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알아냈다고? 파스칼이 알아냈대요. 네, 아주 똑똑한 수학자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다음을 전개하시오. 전개 한번 해볼게요. A를 여기에다가 곱해줄 거니까 A만 하나씩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3개, 그 다음엔 A가 2개,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 여기에 B를 곱할 거니까 B가 하나씩 많아지면 돼요. 그래서 A 제곱 B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삼성 이렇게 돼요. 자, 계산을 했더니 뭐가 돼요? 그렇지, 없어져요. A의 삼성 플러스 B의 삼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곱셈 공식은 기억해야 돼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의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하면서. 그래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나중에 기억이 잘 돼요. 뭐 A의 삼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삼성. 기억 쏙쏙 해야 돼요. 자, 비워놓고 A 그 다음 뭐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A의 삼성 플러스 B의 삼성. 자, 한 번 더. 자, 큰 소리로, 옆에 사람 없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A 플러스 B의 삼성은 어떻게? 외워야 되는데.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뭐라고? 외워야 될 텐데. 자, 기억을 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A-B의 삼성이죠.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더 외워볼게요. A 플러스 B의 삼성은 뭐? A의 삼성 플러스 3 A 제곱 B 외우고 있지.
3ab 제곱 플러스 b의 3성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a-b의 3성은 또 전개를 할 거냐? 전개 안 할 거예요. 왜? 여기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b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번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겠죠. 자,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a-b의 3성은 a 3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3성. 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a 3성 플러스 b 3성이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부호를 바꿔준다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a 3성 마이너스 b의 3성이 되겠죠. 자, 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곱하기 할 때는 천천히 하겠지만 인수분해가 들어간다면 이런 역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곱셈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3가지가 있네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하지 말고 큰 소리로. 자, 5번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해야지. 선생님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네. 제곱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외워야 됩니다. 제곱하고 나서 2배의 AB, 2배의 AC, 2배의 BC. 자, 그 다음 A 플러스 B의 3성, 쌤 파스칼 이야기 해줬죠? A 3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3성. 자,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요 하나만 외워놓으면 마이너스는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서부터. 자, 그 다음 a 플러스 b는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 완전 제곱 아니에요. 요거 2ab 아니에요. 그냥 ab예요. a 3성 플러스 b 3성.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2ab가 아니고 ab는 a 3성 마이너스 b 3성. 자, 곱셈 공식을 외워둬야 되는 겁니다. 공식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개짜리의 3성이죠. 선생님이 분배 법칙을 쓸 시간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외워봅시다. 뭐? a제곱, b제곱, 1의 제곱은 1. 자, 그 다음에 2배의 ab, 2배의 ac, 2배의 BC.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2a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2a인데 4a 제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ab, 2ab. 자, 생각나야 되죠? 뭐? 2a의 3성 마이너스 b의 3성.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8의 3성 마이너스 b의 3성. 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한 번 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공식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뭘 해볼까요, 선생님이? 쌤 하는 거 받아 적지 말고 공식 외우면서 큰 소리로 공식 외우면서 해야 됩니다. 3개의 제곱이니까 뭐 a 제곱. 자, 2b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4b의 제곱. 3c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9c의 제곱. 2배의 요거.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4ab. 2배의 요거니까 뭐가 돼요? 6ac.
2배의 요거니까 뭐가 됩니까? 23은 6이니까 뭐 12BC가 돼줘야 되죠. 네. 그 다음 공식 외워야 돼요. 공식. 자, 외우니까 해봐요. 2A의 3성 마이너스 3의 2A의 제곱 B 플러스 3의 AB의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B의 3성. 공식 외웁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해 주면 뭐가 됩니까? 8의 3성. 자, 계산하면 2의 제곱은 4. 그죠? 9 곱하기 4는 뭐가 됩니까? 36A 제곱 B. 자, 3의 제곱은 9죠? 그럼 3 곱하기 9는 27이네요. 27 곱하기 2니까 뭐가 됩니까? 54AB의 제곱. 3의 3성은 얼마입니까? 27B의 3성.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공식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무슨 공식 생각나야 되는 겁니까?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공식이 뭐였죠? A의 3성 플러스 B의 3성 꼴이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X의 3성 플러스 8. 자, 보셔요. 3X의 제곱, 9X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4Y 제곱. 두 개 곱해주면은 6XY. 공식 생각나야 되죠? 뭡니까? 3X의 3성 마이너스 2Y의 3성. 27X의 3성 마이너스 8Y의 3성. 자, 보셔요. 지금 이거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큰 소리로 공식을 읽어보고 적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식 몇 개에 대해서 한 겁니까? 2개죠. 아니다, 3개죠. 3개입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는 뭡니까? A 플러스 B의 3성.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부분 바꿔주면 되죠?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공식.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5번은 써보면은 쉽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우리가 공식 A 플러스 Y의, X 플러스 Y 3성은 이런 공식 기억나는데, 자, 문제에,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곱셈의 변형 공식을 많이 사용했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 2AB.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지금 예제 3번도 그런 변형 공식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X의 3성, Y 3성은 뭐? X 플러스 Y 3성에서 빼기 3X의 제곱 Y 빼기 3X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이항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항 시켜줄 때 부호 바뀐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X 플러스 Y의 3성을 마이너스 3 XY로 묶어주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X가 하나 남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Y가 하나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셈의 변형 공식을 쓰면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을 한 번 더 해볼게요. X의 3성 플러스 Y의 3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의 3성에 마이너스 3 XY의 X 플러스 Y. 아유, 머리 터지겠다, 그지? 외울 게 왜 이리 많니? 외울 게 많네. 슬프다. 자, X 플러스 Y 3성은 X 플러스 Y 3성은 3이라 그랬네? 자,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라 그랬네?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는 쉽지. 3의 3성은 27.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3 곱하기 3은 9 곱하기 2는 18. 그죠? 계산하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죠? 얼마인가 되나요? 45가 나오나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계산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x-y의 삼성은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x의 삼성 마이너스 3 x의 제곱 y 플러스 3x 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삼성 이렇게 공식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x의 삼성 마이너스 y의 삼성이라는 것은 얘를 이항할 거예요. 얘를 이항해 봅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삼성에 얘는 플러스 3 x의 제곱 y고 얘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이항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의 삼성에 마이너스 3 x y로 묶어주면요. 얘는 x 하나가 남고 얘는 y 하나가 남는 거죠.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요. x 곱하기 y는 2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8이고요. 더하기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계산해 주면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자,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첨부가 돼. 정말 많이 외워놔야 되는데 앞부분 요는 건 외워야만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워주셔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 실수한 것 좀 찾아봐봐. 실수한 거 찾자. 찾았니? 그렇지. 아유, 똑똑하다. 자, 찾으면 뭐가 됩니까?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가 돼줘야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3xy 플러스죠? 플러스입니다. 그죠? 여기도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네. 자, 선생님도 계산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살피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눗셈. 이제 우리가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하는데요. 나누기를 하는데 다시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단원으로서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텐데, 자, 더하기, 빼기는 뭘 찾았습니까? 동류항을 찾았죠. 동류항을 찾아서 더해주고, 동류항을 찾아서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고. 곱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사용을 했어요. 자,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분배 법칙을 쓰는데 시간을 많이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고등학교 때 오는 곱셈 공식이 몇 개? 3개가 있었네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a 플러스 b의 삼성은 어떻게 하더라? 그 다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하더라?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곱셈 공식이 나오면 곱셈은 변형 공식이 나오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a 삼성 플러스 b의 삼성은 변형 공식이 a 플러스 b의 삼성 기억해야지. 기억해야지.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b였나요? 네. a 삼성 마이너스 b의 삼성은 a 마이너스 b의 삼성에 플러스 3 ab의
A-B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지금 다시 합니다. 다시 선생님이 교과서에 문제를 안 풀어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푸시고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 위에나 밑에 여백에 공식 하나, 둘, 셋, 넷, 5개 공식을 2번씩 적어 놓으세요. 2번씩 쓰면서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공식을 적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 대신 공식을 기억해야만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시험 칠 때.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으니까 반드시 공식을 기억을 하고 나항식의 나눗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